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내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강원,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의 단체장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 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내일 공개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내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후 한국 등 주변국을 방문해 직접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 일본은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주 월요일 예정됐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주 설명회는 날씨 때문에 이번 달 중순경으로 연기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제주와 강원,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단체장들이 오늘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해 공동연구조직과 사무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30메가와트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유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실증 부지는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12일까지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정부 심사 결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주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오는 13일 도당대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따른 패소에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이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고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도 불허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어떤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여러 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에 녹지 측은 사업 승인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여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의료 공익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녹지 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며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상당히 많은 이 녹지국제병원 관련된 소송들이 정리가 되고 다행히 녹지국제병원이 더 이상 불씨로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남아있는 소송은 이제 한 건.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인데 최근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이랑 이제 건물, 장비 등이 모두 매각된 상태에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제주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경남 김해 지역 시민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온 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노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과 교육희망 김해학부모회, 김해 YMCA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김해 시민연대는 오염수 방류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특히나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 식당에, 급식 식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로 하는 이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이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의 어업인들조차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안전하다는 우리 정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하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에서 댐에 보관을 하든지 공업용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든지. 이들은 정부와 김해시 의회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전면 확대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양법에 이제 바다를 해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투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일본도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해 시민연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내 집 현수막 달기와 릴레이 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펼치고 전국의 시민사회와도 연대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결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천일염 풍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해경,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천일염 생산 유통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을 건조해서 파는 충남의 한 업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0kg짜리 소금 포대 65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송금된 돈만 받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죽고 싶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한 달 월급일 수도 있고. 사라진 남성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무화과 밭이 나옵니다. 사업장으로 안내된 곳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소금 판매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1톤짜리 대형 천일염 포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염전에서 수매해 보관 중인 소금들입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이 불시에 유통센터를 찾아 천일염 포대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 표시사항에는 제조 연도가 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인지 잘못한.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합동 점검은 전남 지역 천일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생산 유통기업의 원산지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등입니다. 현재 유통 단계에서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 그 이력이나 원산지 같은 걸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정부 합동 점검반은 다음 주부터 충청과 경기권까지 천일염 생산 유통업체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제주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 또 제주 동부 지역과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내외로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 확보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특히 동부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조천읍 와산리는 가시거리가 9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비가 왔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제주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현재 제주 24도, 성산 23도, 서귀포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북부 지역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귀포와 성산 27도, 고산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전해상에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구름만 지나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2월 공제 적용을 놓고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2월 공제액에 비례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공제해달라며 KT가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비슷한 소송이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옛 본관의 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오는 7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옛 제주대 용담 캠퍼스의 본관 건물 재현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지난해 취임 간담회에서 고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옛 용담동 대학 본관을 아라 캠퍼스에 재현해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새 각종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은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성비위 9명, 갑질행위 7명, 금품수수 4명 등입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주 제3차 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를 열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명에게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3,7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기업과 단체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 23명에게 2,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 지역 등록 취업자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은 비임금 근로자가 1.36호로 임금 근로자 1.09호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비임금 근로자 가구의 주택 2채 이상 소유 비중은 3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